제 남편이 여기 왔었던 거잖아요. 죽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살해됐습니다. 필리핀에서 납치된 한국인 사업가가 당한 사람 형무인 아이가? 도대체 내 남편을 누가 죽였냐? 누가 이런 일을 벌였냐? 필리핀을 충격에 빠뜨린 범인들의 정체는 Giving you exactly 24 hours. 놀랍게도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Po, tapos si Attorney Dumlao, si Rafael Dumlao. Kasi itong si pulis kasi ito eh. Lieutenant Colonel to ng pulis. Nakakalabas sa Pilipinas. 하지만 이미 잠적한 상태. Have you seen someone like him, like Dung Lao? 어떻게든 범인을 잡아야만 합니다. Can you please take off your hat? Aba, please turn off the camera. 1년이 넘었는데도 둠나를 못 잡고 있잖아요. 저는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끝까지 전 포기하지 않아요. 현지 대통령까지 나서서 범인을 잡겠다고 했던 필리핀 한인 사업가 납치 살해 사건 기억하십니까? 사건 발생 10년이 다 돼가는 오늘까지도 누가 왜 그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명확한 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달 26일 이 사건의 주범인 라파엘 둠나오에게 현상 수배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추적자들이 필리핀 현지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4시간을 날아가 도착한 곳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외곽. 허름한 골목을 헤매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아내와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녀는 장례식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철문으로 저 열쇠도 다 닫혀있죠, 저렇게. Simbahan lang po ba siya? Oo. Hindi ka siya parang laking kinirap. Hindi po. Doon sa labas dati po yun, doon sa labas, sa kanto. Sa kanto po. Yung may karwaso, oo. 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때 그렇게 혼자 와서 다른 사람들이 장례해주고 자기 이름도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기서 장례를 하고 납치됐던 남편은 이곳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여기였대요, 보통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지만 이 전봇대 옆에 공사라고요.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제 남편이 여기 왔었던 거잖아요. 죽어서. 너무 늦게. 너무 늦게 왔어. 미안해. 남편은 왜 이곳에서 죽어야만 했을까? 남편이 왜 죽었는지 꼭 알아야겠어요. 제가 너무 늦게 왔나 봐요, 여기. 남편이 살해되던 그날의 진실을 아내는 알고 싶습니다. 마닐라에서 80여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 앙헬레스.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인데요. 1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가장 좋은 곳, 가장 마음에 들었고 괜찮았던 곳을 나중에 나이 들어서 거기 가서 살자. 그렇게 부부가 정착한 곳이 천사들의 도시라는 앙헬레스. 부부 금슬도 좋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 하늘 같은 사람? 뭐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헬로. 아바 헬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회사도 어느 정도 크지는 않지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었고 제 딸도 공부를 잘해서 별로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항상 이렇게만 살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거는 2016년 10월 18일 날 낮에 일어났어요. 외출을 나갔던 경진 씨가 돌아온 건 오후 5시경. 집에 있어야 할 가사 도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2층으로 올라가 봤다는데요. 저희 방에 이제 좀 중요한 걸 놔두는 그 사물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잠궈놨는데 그 안에 있는 게 다 없어졌어요. 아, 가정부가 이거를 다 들고 훔치고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부터 했다는 경진 씨. 하지만 웬일인지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 지나도 연락도 없고 제가 계속 메시지 보내고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답변도 없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경우라도 연락은 꼭 됐던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경진 씨. 날이 밝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에 대해 꼭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저께 남편 점심 때 밖에서 소리가 들려서 자기네가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은 게 있다. 전달해 드릴 테니 혼자 나오시오. 야, 흠발할 때 이너 충성 말하려 제르미가. 처음에 나오냐, 미요. 한국이 아이가? 레벨도 분하지 당한 사람 한국인 아이가? 이렇게 고등학교는 온때 또. 영상 속 건장한 남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는 사람은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저 사람 죽는 거 아이가 끌려가가. 야, 이 동네 나가면 안 된다. 어떻게 집 앞에서 버젓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남편 차가 저 앞에 하단 있는데 그쪽에 있었고 범인 차는 여기에 있었어요. 이쪽 건너편 집에서 소리를 듣고 내다보다가 저 창문 있잖아요. 저기서 이렇게 블라인드를 이렇게 내밀어서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저 CCTV가 이쪽에 범인차가 서 있을 때 그 뒤 꽁무니를 다 찍었어요, 거의. 목격자는 또 있었습니다. 밖에서 소동이 벌어지자 개들이 짖기 시작하고 무슨 일인가 나와본 이웃은 납치 광경을 목격하고 황급히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좀 그때 그렇게 소리 지르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끼리 왜 도와주지 않으셨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사건 발생 이틀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라졌던 가사 도우미가 나타난 겁니다. 공범인 줄 알았던 그녀는 또 다른 피해자이자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가정부가 얘기하기로는 남편이 이제 제가 차려놓은 밥을 먹고 있었고 가정부는 청소를 하고 있었고 근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길래 나가보니까 서너 명의 남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쳤고 남편을 보자마자 끌고 갔다는 것. 남편을 먼저 집어넣대요.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집에 들어와서 중요한 거 넣어있는 사물함을 따고 여기 안에 있는 거 여기다 다 넣어 하고 가정부한테 시켰대요. 납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유일한 사람. 그녀는 납치범들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을까? The one who went inside the house is the green. Filipinos. The skin is like me, green color. Green color. She has here
So the wearing green had a badge. Police under. 놀랍게도 납치범 중에 경찰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그려낸 납치범들의 얼굴. 이들은 정말 경찰일까? 아니면 경찰로 가장한 걸까? 사건 발생 13일째. 아내 경진 씨에게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우리는 800만 페소를 원하지만 먼저 500만 페소만 받겠다. 경찰이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마라. 우린 당신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다. 뭐 희망도 없을 때였고, 근데 그런 메시지가 딱 오니까 남편이 살아 있댄다. 범인이 이제 모습을 나타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 없이 그냥 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경진 씨는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급히 마련했습니다. 혹시라도 돈을 추적하면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 지폐 일련 번호를 전부 촬영했다는데요. 잠시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쇼핑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은 끄지 마라. 문도 잠그지 말고 돈은 놓고 가라. 우리가 지켜보고 다시 연락할 것이다. 아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제발 남편이 살아 있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전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경진 씨는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어딘데요? 여기가요. 그때 납치범들이 납치금을 요구했을 때 갖다 놓으라는 장소예요. 그래서 납치범들이 저한테 5밀리언을 가방에 넣어서 차 안 뒷좌석에 놓고 너는 차 시동을 끄지 말고 그냥 나와서 저기 졸리비 거기 1층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라고 저한테. 돈을 둔 장소와 경진 씨가 대기하던 장소는 불과 50m 거리. 현장에 함께 나온 조력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반대편에 차량에 주차를 하고 차량 반대편에 서져 있는 차량을 최대한 유심 깊게 쳐다보려고 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졸리비 앞에 그 오토바이 부대같이 오토바이들 트라이시클들이 막 들어왔다가 갑자기 쑥 빠져나가더라고요. 갑자기 나타난 트라이시클과 오토바이 떼가 경진 씨 눈을 가리는가 싶더니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 그 사이에 돈 가방도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는데요. 돈은 없어지고 범인은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어떻게 남편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거 생각하니까 뭐 머리도 까매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눈앞에서 놓쳐버린 납치범. 이대로 남편마저 놓치게 되는 건 아닌지 아내는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돈을 들고 사라진 납치범도 수사를 맡은 경찰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경진 씨는 다시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기다려라. AKG도 그렇고 MBI도 그렇고 뭐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뭘 진행을 조금 했는데 뭘 찾았다 아니면 뭐가 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경진 씨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를 직접 찾아 나서기로 한 건데요.
여기가 클락 게이트예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 이 안이 클락이고요. 여기서 나오면 이쪽으로 이제 앙헬레스인데 이제 저희 집 가는 길이죠, 이쪽이. 저쪽 CCTV에서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가 다 촬영이 돼요. 남편의 차도 분명 이곳을 지나갔을 터. 먼저 주변 CCTV부터 전부 뒤졌다고 합니다. 경찰들한테 얘기해도 아무 단서도 못 잡고 시간은 계속 가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이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누가 해줘요?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차량 돌린 데가 여기거든요. CCTV가 이쯤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쪽 도로를 비췄죠. 그렇게 확보한 CCTV를 보고 또 본 결과 이 차요. 이 차가 이제 밥 먹으러 집으로 들어오는 차거든요. 이렇게. 지금 12시 19분. 예. 남편의 차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오는 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뒤쫓던 픽업 트럭은 1시 52분경 경진 씨 집 근처에 정차하고 누군가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그리고 잠시 뒤 사라집니다. 2시 16분에 예. CCTV네. 네, 요게 범인 차, 이게 남편 차인데 여기에 납치된 거죠. 길이 막히자 남편을 납치한 차량이 유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또 다른 차량이 뒤에서 수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은 거 갖고 이렇게 해서 돌려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차가 도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완전히 우두머리겠죠. 납치된 남편이 심하게 저항하자 차가 요동쳤고 주변 차들로부터 의심을 받을까 싶어 서둘러 유턴해 골목으로 빠져나간 것 같다는데요. 남편분 차량, 그다음 뒤에 픽업 차량,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차량. 그렇죠. 세 명이. 세 명이 남편을 양쪽에 잡고 있던 사람. 그럼 그것만 해도 5명. 적어도 5명. 그렇죠. 확실한 증거도 찾아냈습니다. 납치 차량의 번호를 수배한 결과 소유자는 놀랍게도 현직 경찰의 아내였습니다. 그 차량 주인이 산타 이사벨 와이프였잖아요. 근데 산타 이사벨은 AIDG 마약 단속반 소속의 뭐 경감 이 정도였는데, 근데 걔가 연관돼 있으니까 경찰이 연관이 되어 있나 그런 생각도 했고. 백주 대낮의 납치 행각에 정말 현직 경찰이 연루된 것일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뀝니다. 남편의 계좌에서 수상한 흔적이 발견됐는데요. BPI 은행 3군데에서 얘네들이 나눠서 2만 페소씩 찾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돈을 다 찾아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있는 거는 다 찾아갔죠. 사건 당일 누군가 남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총 3곳의 현금 인출기를 이용했는데 모두 경찰청 인근이었습니다. 이 근처에 은행들을 막 돌아다닌 거겠네. 그렇죠. BPI 은행만 골라서 돌아다녔어요. 이 역시 우연의 일치일까? 이 나라에서는 하지만 한번 뽑을 때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못 뽑아요. CCTV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저 CCTV죠. 저 안에 ATM 기가 있는데 저 안에서 이제 돈을 뽑아간 거죠. 범인들이. CCTV만 확인하면 납치범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 그런데 와서 직원한테 우리 이렇게 이런 사정이 있어서 CCTV 좀 그 시간대만 보여달라. BPI 직원들은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자기네 고객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보안을 생각해서 보여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BPI 고객이다 그랬는데도 안 된대요.
2달 만에 확보한 CCTV 영상. 차 한 대가 들어오나 싶더니 한 남자가 현금 인출기를 향해 걸어오는데요. 이때가 사건 당일 오후 8시 10분경. 남편의 돈이 인출되던 바로 그 시각입니다. 게다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대체 누굴까? 그 순간 고개를 돌리는 이 남자. 산타 이사벨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낸 증거들을 모아 경진 씨는 다시 경찰을 찾았는데요. AKJ에다가 부탁을 했는데 뭐 진전이 없으니까 MBI에다가 다시 또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또 한 달 연락도 없고 뭐 다따붙다 얘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명확한데도 경찰 수사는 도무지 진전이 없습니다. 현직 경찰이 연루됐기 때문일까요? 경찰이 정말 범인이라면 경진 씨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을 터. 그녀는 집을 나와 숨어 지내기로 했습니다. 대사관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선례가 없으니 필리핀 경찰에게 보호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통이 터지고 그리고 나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나의 이 힘듦을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가. 나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가의 국민인가. 그런 생각을 그때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의 반전을 이끈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설 탐정이었는데요. 탐정이 저한테 제의를 했어요. 이렇게 찾을 수 없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남편 찾는 거를 방송으로 하면 어떠냐. 정말 경찰이 연루됐다면 그걸 돌파할 방법은 언론뿐이라는 겁니다. 경진 씨는 필리핀 현지 신문사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납치 사건에 현직 경찰이 연루됐음을 입증하는 증거들도 제시했는데요. 이 모두가 경진 씨가 직접 입수한 것들입니다. 그러자 현지 언론에 관심이 쏟아지면서 방송을 통해 남편을 찾아달라는 기자회견까지 하게 되는데요. 방송이 나간 이후에 그 AKG, MBI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건을 좀 조사하고 발빠르게. 언론 공개 이후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납치범 한 명이 스스로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경찰청 마약 단속국 소속 경찰 로이 빌레가스였습니다.